네, 지난 13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가톨릭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공정 경제를 통한 상생 도약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의 과반을 경제, 민생 문제에 할애했습니다. 핵심은 혁신과 상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 확실하게 도약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관련해 소득 부양 정책이 복지 정책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투자 확대와 산업 분야 간 갈등과 규제 조정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을 12번이나 언급하며 공정 경제에 대한 의지와 성과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 사회가 숨 쉴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 등 공정 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는 구성원 간의 기계적인 평균이 아닌 법과 제도를 통한 기회의 공정함을 강조합니다. 관계가 공정한가?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1차 산업의 분야는 제도나 법에 있어서 그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정책이 서비스업에 치중이 된다. 제도나 법으로 하게 되면 그건 불공정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가톨릭 교회는 또 경제를 돈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성장과 분배를 별개로 보지 않습니다.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앞과 뒤의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성장이든 분배든 사람에게 어떤 기여를 하고 특히 약자를 우선적으로 선택했느냐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봅니다. 모든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그 미래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유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궁극적 마지막으로 현실에서는 불완전하니까 사회적인 약자에 관한 어떤 우선적인 선택을 또 여기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국가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역량을 집중하느냐에 늘 주목합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바티칸을 방문한 자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복음의 기쁨에 나오는 이놈의 경제가 사람 잡내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신자유주의 경제가 사회적 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사람을 죽이는 경제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사람과 연대해 빈곤과 실업, 전쟁 등 세계를 불행으로 이끄는 구조적 악에 맞서 군말 없이 실천하라고 권고합니다. 소수자와 약자를 포용하고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공정 경제만이 상생 도약으로 확실한 변화를 담보할 것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